듯이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들, 그 앞에 나왔던 다양한 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일 처음 나왔던 게 바로 대륙이동설이야. 대륙이동설. 바로 대륙이동설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게너라는 사람이야. 베게너. 자, 그러면 처음부터 좀 제시를 하면, 자, 고체지구. 말 그대로 고체인 지구를 말하는 거지. 자, 지구 안에 모두 다 고체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뭐 기체인 영역도 있고 액체인 영역도 있고, 바로 고체지구란 말은 바로 이 땅의 영역, 이 덩어리, 현재 보면 이 직권을 말하는 거야. 참고로 지구는 권역으로 직권, 물의 영역, 수권, 그리고 공기 영역, 기권, 그리고 생물권, 그리고 우리 자기장들이 있는 지구 밖의 영역, 외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직권의 변동, 그러니까 지구 땅 덩어리 내에서의 여러 가지 변동에 대한 이야기야. 첫 번째로 바로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자, 이거 필기할 거야. 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자, 판구조론. 바로 하나의 이론이지? 자, 하나의 이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현재 분명히 그 내용이 맞는지 여부터 현재 확인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판구조론이 만들어지기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륙이동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 마지막으로 판구조론. 자, 앞에는 대륙이동설과 멘틀 대류설과 해저 확장설 다 설이었어. 가설이었어.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지. 나름의 현존면 체계가 있고 증거가 있고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 잡지 못한 거였습니다. 근데 현존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현존 모두 다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하나의 이론이 된 게 바로 판구조론이야. 여러분들 판구조론이 뭐냐면 이런 거지.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 판으로 나눠 있고 이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판들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이걸 판의 경계라 그러지? 이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들이 발생을 하지. 이게 바로 판구조론이죠. 자, 그러면 과거에는 판구조론만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앞번 교육과정은 자, 지금은 대륙이동설, 물론 멘틀 대류설도 가끔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륙이동설과 해저 확장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자, 필기하세요. 자, 아까 대륙이동설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바로 베게너라고 그랬지? 1912년에 이걸 체계적으로 현재 보면 내용을 만들어서 정리해서 발표를 했어. 자, 뭐 연도까지는 꼭 몰라도 되고. 그렇지만 위에 제시됐던 대륙이동, 멘틀 대륙, 해저 확장, 판구조론 이 순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륙이동설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판계야. 판계야. 참고로 우리 지구의 나이가 46억인데 46억. 처음에는 지구가 전체 다 녹아있는 마그마 바다에다가 식어서 땅들이 만들어지고 이 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멘틀 대류에 의한 판의 이동이지. 그러면서 이 판들이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서로 뭉치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고. 근데 아주 먼 옛날 몇십억 년 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 파악이 좀 어렵겠지. 그나마 최근에 이 판들이 대륙들이 모여서 거대한 대륙 이런 게 바로 판계야. 고대어로 판이 모든 개하란 말이 땅이야. 초대륙이라 표현하지. 초대륙. 근데 이게 모든 대륙들이 거의 뭉쳐져 있다가 다시 또 퍼지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퍼지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판계입니다. 판계야. 과거에 대륙들이 뭉쳐있던 초대륙을 판계라 불렀다. 이 시기는 약 2억 년 전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질시대 중에 고생대 말에 이렇게 현재 보면 거대한 대륙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분리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분리돼서 현재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된 거지. 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판계가 분리된다. 분리돼서 현재의 대륙 분포가 된다. 이 시기는 약 2억 년 전부터. 자, 정리해 봅시다. 참 여기서 약 2억 년 전이라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생대 말이라 그랬지. 그래서 고생대 말에 판계를 이루고 다시 또 분리 시작해서 거의 중생대 초까지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신생대쯤에 지금의 분포를 이루게 되는 거지. 자, 넘어갈게. 자, 대륙 이동설 하면 많이 묻는 게 바로 이 증거야. 바로 베게너가 제시했던 증거들이지.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그림 볼게. 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붙이게 되면 거의 잘 맞아떨어지죠. 지금 이 보면 중간중간에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 이거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현재 1, 200m까지만 좀 들어가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수면에서 200m 정도 들어가게 되면 거의 맞아떨어져. 그 정도로 관접이 이 두 개가 과거에 붙어 있음을 알려준다는 거지.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오른쪽인 동해안, 아프리카의 서해안이 해안선이 일치한다. 자,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아프리카 서해안이 해안선 일치, 유사하다. 자, 두 번째로 암석과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다. 두 개가 좀 연속성을 띈다 그 말이지. 그 말은 두 개가 과거에 붙어 있었다 그 말이죠. 일단 이 말이 뭐냐면 한번 볼게. 자, 일단 암석 그리고 지질 구조. 지질 구조가 뭐냐면 지질 구조라는 것은 지층과 산맥을 말합니다. 지질 내에서 구조적으로 이루고 있는 애들이죠. 그 지층과 산맥. 자, 한번 볼게.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원래 두 개가 붙어 있다 그랬었는데, 자, 붙어 있으면 동일한 환경이면 동일한 물질들이 쌓이겠지. 그래서 양쪽에 있는 지층들을 보게 되면 제일 밑에 화성암, 그 위에 빙하태적물, 석탄, 사암, 현무암 똑같아. 뭐냐면 두 개가 같은 지역, 두 지역의 과거에는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이었으니까 동일한 태적을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지층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야. 그렇지만 분리가 된 이후에는 서로 다른 환경이니까 서로 다르게 쌓이겠지. 그래서 양쪽 두 지역의 제일 위쪽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물질들이 쌓이는 거지. 남아메리카는 얕은 바다 태적물들을, 그리고 오른쪽 아프리카에는 모래 태적물들이 쌓여있어. 서로 다른 환경이니까 분리가 된 이후에는 서로 다른 환경이니까 다르게 쌓였겠지. 자, 그리고 이거는 산맥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쪽에 뻗어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영국이죠. 영국 쪽에 스코틀랜드랑 유럽 쪽, 북유럽 쪽에 있는 칼레도니아 산맥. 이 두 개가 지금 지역적으로 상당히 멀어져 있잖아. 멀리 떨어져 있지. 근데 과거에는 이 지역들이 붙어 있었지. 그래서 판기아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산맥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서 다시 또 분리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산맥을 가진 채로 분리가 된 거지. 그래서 에팔레치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서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지역이 있지만. 자, 정리하면 에팔레치아 산맥과 대표적으로 칼레도니아 산맥, 이런 멘트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거는 산맥의 연속성을 말한다, 지질 구조의 연속성을 말한다, 이걸 파악해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아까 에팔레치아는 지역적으로 본다면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 쪽에, 칼레도니아는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증거는 네 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화석 분포의 연속성. 생물들은 어떤 특정 환경에 살게 되잖아. 그래서 동일한 환경이라면, 비슷한 환경이라면 동일한 생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지. 자, 봅시다. 자, 메소사우루스, 리스트로사우루스, 그리고 글로섭테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름들은 세세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런 이름들이 나왔다면 대륙 이동설에서 화석 분포에 대한 화석을 흔적보면 증거 자료를 제시한 거다. 이걸 좀 파악해낼 수 있으면 돼.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다시 올 겁니다. 자, 봐봐. 자,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 어떤 특정 동물들의 화석의 분포가 나타나 있어. 얘가 뭐냐면 이게 바로 리스트로사우루스야. 자, 지금 아프리카에도 있고, 자, 아시아 쪽에도 있고, 호주와 남극에도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호주하고 남극 같은 경우에 이게 지도상의 거리를 본다면 한 8,000km 됩니다. 얘가 육상동물인데 이걸 헤엄쳐서 가지 못했겠지. 그 말은 과거에 붙어 있었지만 떨어졌다 그 말이 되겠죠? 이들이 서식할 때는 붙어 있었지만 현재 보면 나중에 이게 분리가 되면서 그들의 화석이 남아있는 게 전 세계적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지. 자, 얘가 현재 메소사우루스, 이 역시 아주 현재 보면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 자, 이 정도 파악해내면 되고, 자, 그리고 이건 대륙들을 뭉쳐가지고 대륙들을 붙인 다음에 이들의 분포, 각 생물들의 분포를 음영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이 분포 영역을 보면 중간중간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쭉 연결되어 있죠. 당연히 생물들의 서식지니까 연결이 되어 있겠지. 그들이 계속 살고 있는 서식지를 계속 확장시켜 나갈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면 이거는 현재 보면 생물들 분포, 이제 과거 살았던 생물들의 분포를 표현한 것, 바로 화석의 분포가 연속성을 띈다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증거로 또 다른 게 바로 빙하의 분포. 빙하. 자, 여기, 자, 내용 먼저 설명할게. 자, 볼게. 자, 빙하의 분포를 보게 되면, 자, 빙하. 원래 빙하란 거 여러분들 우리가 양쪽 극지방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잖아? 근데 빙하기가 오면, 빙하기. 참고로 빙하기라 하더라도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덮이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2도에서 7도가량 평균 온도가 낮은 시기야. 그래서 적도 지역은 여전히 온도가 높아.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씨거든. 그래서 이거보다 한 2도에서 7도 정도 낮은 시기야. 그래서 적도로 하더라도 빙하 흔적이 다 덮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오게 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내려가면서 빙하가 덮인 지역이 그걸 중심으로 더 넓어질 뿐이야. 여전히 적도 지역은 빙하가 덮이진 않아. 자, 근데 인도를 보게 되면 저위도 쪽에 있는데 빙하의 흔적들이 남아있거든. 인도의 그 위치가 지금 위치가 동일하다면 과거에도 똑같이 그 위치에 있다면 빙하가 존재할 수가 없어. 아무리 빙하기가 오더라도. 근데 인도 지역에 빙하가 있단 말은 과거에 극지방 쪽에 있다가 이렇게 이동되어 왔다는 거지. 그래서 남극 주변에 있다가 이동과 함께 지금 현재 북반구의 저위도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인도 지역에 현재 빙하 분포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빙하의 분포 및 이동 방향이 되어 있는데, 자, 빙하들의 이동 방향은 빙하들이 움직이면서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애들과 서로 긁히면서 이동하겠지? 그래서 그 긁힌 흔적 가지고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어. 자, 어쨌거나 저위도 쪽에 빙하의 흔적이 존재한다. 그 말은 대륙이 이동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다시 말하자면 이동 방향은 긁힌 흔적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라 썼던 것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쓴 거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자, 이 대륙 이동설은 아까도 설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어. 그 당시 과학계에서 이를 좀 배척을 했거든. 자,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륙 이동설이 설명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이 거대한 대륙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어. 근데 베게너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제시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제시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지구는 스스로 회전하고 있잖아. 지구는 회전하고 있지.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가 회전시키면 여러분들이 회전하거나 아니면 회전하고 있는 물체를 타더라도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려고 그러지. 그걸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커브 돌 때 몸이 바깥쪽으로 쏠려 나가잖아. 이걸 원심력이라고 그러지. 멀원자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힘. 그래서 지구 자전 때문에 원심력이 생길 건데 이게 대륙 이동의 원동력으로 쓰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달의 기조력. 자, 기조력 이런 거죠. 기조력이 바로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 조석 현상을 만드는 힘을 말하지.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 내려가는 것. 그러면서 수평 흐름을 바로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라 하잖아. 그래서 물이 바닷물이 올라왔을 때를 만조, 내려갔을 때를 간조라 그러지. 이 힘을 기조력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지구 주변에 있는 천체들이 이 힘을 미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참고로 질량도 커야 되겠지만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힘이 큽니다. 그래서 태양보다도 달이 훨씬 더 질량이 작지만 거리가 월등히 가깝기 때문에 거의 달에 의해서 조석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 거지. 어쨌거나 이 두 가지 힘을 제시했거든. 그런데 1912년 이 당시에도 물리적으로 이 힘의 계산이 가능했어. 이 힘 크기가 얼마인지, 원심력의 영향이 얼마인지, 기조력의 영향이 얼마인지. 근데 이 힘을 계산해 봤더니 대륙을 이동시킬 만한 힘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동력 제시했던 것은 틀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론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그럴듯하지만 이론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이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